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세상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실에서는 어떠한 흐름에 계신가요? 이제 초연결이라고 하는 이 세상, 교실만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교수자 중심의 불통의 수업,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모바일이라고 할 수 있죠. 역시 교수자의 손에도 모바일이 들려 있습니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모바일, 우리는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불통의 수업을 소통의 상호작용 수업으로 우리가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에두 오피스 365라고 하는 이 MS 클라우드 기반의 이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피스 365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죠. 문서를 주고받는 세상이 아닌 URL을 주고받는 세상의 클라우드. 특히 학교 계정, 즉 학교 교수 직원, 학생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학교 이메일의 ac.kr. 이 ac.kr만 가지면 에두 교육 오피스 365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오피스 365를 취득하고 들어오면 아웃룩, 원드라이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를 축으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폼주 부분까지 다양한 이러한 기능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원드라이브는 1TB의 클라우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본인의 이 보관 파일도 중요하지만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이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의 저장, 이런 부분도 이제 원드라이브에 자유롭게 클라우드하고 서로 URL로 공유하는 세상,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일 우측에 있는 이 MS 오피스의 폼즈, 우리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죠.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즉 오피스의 이 네이버 그리고 구글 설문조사, 네이버의 폼과 구글의 설문조사는 대부분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오피스 365의 이 폼즈, 요즘 많이 클라우드 되어져서요, 또는 향상되어져서 클라우드 해놓고 특히 수업에서 학습자들과 다양한 이러한 학습의 목표를 위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반갑게 와 있습니다. 새 양식, 나와 공유된 그룹 양식이 있고요. 제가 요즘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 오피스, 이 폼주의 이 클라우드 문서들입니다. 먼저 문서를 만들려고 하면 들어가 보면 새 양식이 있고 새 퀴즈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하나의 이 설문조사 또는 투표,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교실에서 학습자들과의 학습의 이 목표를 높이는 쪽에서의 이 설문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 퀴즈를 눌러보면 질문, 응답이 있고요. 먼저 출제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제목 없는 퀴즈를 누르면 오늘 타이틀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의 날씨는 하고 타이틀을 만들고요. 우측에
이제 이미지를 누르면 우측에 이미지를 검색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원드라이브에 클라우드 해온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고요. PC에서 직접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의 날씨 하고 검색 눌러주면 직접 이제 날씨에 관계되어진 이미지들을 불러오는데요. 여기서 뭐 하나 우리나라의 날씨 이미지를 선택해서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에 오늘의 날씨에 관계되어진 이미지가 업로드 되어져 있고요. 여기까지가 타이틀입니다. 밑에 플러스 세로 추가 눌러보면 선택 항목, 텍스트, 평가,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점을 눌러보면 순위와 그 다음에 뭐 섹션 이런 부분까지 좀 추가되어 있는데요. 다시 눌러보면 선택 항목, 텍스트 정도에서 이제 설문, 퀴즈를 진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선택 항목은 이제 객관식 부분이고요. 객관식 부분이고 우측에 텍스트 부분은 이제 주관식 이 단답형이라고 할까요? 예, 주관식 단답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버튼 세로 추가 눌러서 선택 항목에 객관식 눌러주면 질문이 뜨고요. 1번 문항이 뜨고요. 오늘의 날짜는 제가 이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하고 오늘의 날짜에 관계되어진 우측에 이미지 누르면 이미지와 비디오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업에서 디지털 시험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아날로그 시험에서 제공해 주지 못했던 즉 컬러 이미지와 문항에 대한 비디오 영상을 줌으로 인해서 학습자들의 이 찍는 시험의 행태가 아닌 학습자들의 지식을 꺼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창의적인 부분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이미지를 눌러서요. 오늘의 날짜에 대한 부분에 이미지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원드라이브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업로드에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선택하고요. 자, 이미지 검색에서 오늘의 이제 날짜 선택하고 오늘의 날짜에 관계되어진 하나 이미지를 임의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임의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밑에 하단에 보면 편집이 있고 또 지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바꾸려면 여기에 삭제 버튼 누르고요. 편집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어떻습니까? 좀 더 키울 수도 있고 이미지를 좀 줄일 수도 있고요. 확대할 수도 있고 임팩트 있게 어느 한 부분을 더욱더 클로즈업 해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편집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부분을 출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답까지를 줘야 되겠죠. 오늘의 날짜는 5월 14일 이렇게 해서 이제 퀴즈를 받은 분들이 여기에 쓰는 부분이 되겠죠. 오늘의 날짜는 14일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15일 옵션 추가해서 16일 옵션 추가해서 17일 사지선다행이 아닌 오지선다행으로 해볼까요? 18일 이렇게 해서 출제하고 보니까 밑에 뭐가 있죠? 포인트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5점짜리 그리고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찍는 부분이 아닌 복수 답변을 선택해 주면 현재 오늘의 날짜는 실제 14일이지만 우측에 답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또 15일이게끔 두 가지도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의 이 사지선다행은 4개 중 또는 5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틀린 거
또는 맞는 거 골라내기 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생각하다가 마무리에 어려우면 찍는 부분이었는데요. 요즘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복수 답변으로 연결해서요. 복수 답변으로 연결해서 현재 답가지를 모두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많은 답가지 중에 한 개만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두 개만 선택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복수 답변으로 여기에 체크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시험을 보면서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우리 학생들의 브레인에 들어있는 이 지식, 암기의 이주에 찍는 이 패턴이 아닌 이제 공부한 지식을 끄집어내는 지식의 활용의 복수 답변의 기능도 객관식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부분. 예, 실제 오늘 날짜는 14일이지만 임의적으로 제가 3개를 정답으로 체크해 줌으로 인해서요. 학습자들은 이 3가지를 다 체크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틀린 문항으로 체크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더욱 풀기 위해서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 지식의 활용으로 더욱더 끄집어내는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객관식 출제 범위고요. 다음 이 필수를 또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항을 풀지 않고서는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 답변 필수 부분 체크하고요. 밑에 새로 추가 누르면 계속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객관식이 아닌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은 여기 텍스트를 누릅니다. 자, 오늘의 날짜는 자, 이렇게 물어보고요. 오늘의 날짜는 물어보고 여기는 이제 답을 쓰는 부분이 되겠고요. 정답 부분에 답 추가 부분에 반드시 자동 채점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원하는 학습자들이 답이라고 가정하고 쓸 수 있는 이런 카테고리는 다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학습자들은 5월 14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5월 14일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유사하게 학습자들이 이 답의 항목을 써낼 수 있는 부분을 다 여기에 이 정답으로 출제자가 포함시켜 줌으로 인해서 실제 온라인에서는 자동 채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포인트 5점 줄 수 있고요. 단답식이 아닌 조금 긴 답변을 주고자 한다면 이 긴 답변을 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서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답으로 풀면 지금 출제한 이 오늘의 날짜에 대한 답까지 2개가 되고요. 필수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2문제 객관식과 주관식을 출제했는데요. 마지막 우리 학생들의 인적 사항을 넣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텍스트 눌러서 본인의 성명과 학번은 이렇게 마지막에 물어보면 학습자들은 여기는 이제 답까지를 굳이 줄 필요가 없겠죠. 본인의 인적 사항이니까 답 추가 눌러주면 답 추가할 이렇게 표시면 되겠죠. 그리고 긴 답변이 아닌 단답이니까 단답으로 해놓고 필수 해주면 2문제와 그리고 본인의 인적사항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되어야 되는데요. 출제하는 부분에서의 이 저장 버튼은 클라우드에서의 자동 저장이기 때문에 따로 저장 버튼 없이 클라우드 되어지는 이러한 이 편리함 그리고 이 저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폐해도 많이 경험들 했었죠. 그러나 오피스 365는
텍스트를 치는 순간순간마다의 자동 세이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좀 편리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질문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이제 응답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부분을 질문과 응답이 있는데 질문을 통해서 모바일로 피드백을 주면 이 응답 부분에 피드백 준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지겠죠. 세 문제를 냈고 우측 상단에 미리 보기 누르면 컴퓨터에서 보는 이 환경과 휴대폰에서 보는 환경이 보입니다. 휴대폰에서 보는 부분. 오늘의 날짜는 5점. 한번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필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오늘의 날짜는 하고 이미지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날짜 14일, 15일.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필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오늘의 날짜에서 실제 14일이지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학습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개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출제자가 최소한 2개 이상, 1개 이상 이렇게 정해주지도 않고 답까지에 포함되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시오라고 한다면 학습자들은 또는 이 피드백으로 지금 연결되어진 분들은 많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날짜는 5월 14일. 본인의 성명은 미남 교수하고 제출을 누르니까 감사합니다. 결과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가보면 질문 이 메뉴 우측에 응답의 넘버 1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우스로 눌러줬던 이 피드백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응답을 눌러주면 오늘의 날짜 해서 도표로 표시가 되고요. 오늘의 날짜 질문을 마쳤습니다. 100명 중 1명이 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도 마쳤습니다. 여러 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도표가 좀 더 세분화 되겠고요. 본인의 성명과 학번은 여기에 미남 교수라 되어 있고요. 이 도형화 밑에 부분에 보면 자세히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이제 엑셀로 결과값이 다시 다 세분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또 우측에 엑셀에서 열면 지금 이 응답의 결과값이 엑셀에서 셀에서 자세히 다시 또 세분해 준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 자, 질문과 응답. 질문을 했고요. 응답에서 오는 이러한 도형화의 피드백 또는 엑셀로서 자세히 한번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MS 오피스 365 폼주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 테마가 있는데요. 이 테마는 뭘까요? 이 배경 하나를 선택해 보면 이 부분이 테마라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다양하게 선택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피스 365의 폼주의 이제 퀴즈 부분을 오늘 날씨를 했고요. 이 부분으로 이제 실제 우리가 학습자들이나 또는 원하는 이러한 이 설문의 퀴즈를 풀어야 되는 분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보면 조직 내부의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음에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눌러주면 두 개가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응답할 수 있음 또는 조직 내부의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자들에게 보낸다고 한다면 링크가 있는 모든 응답자가 볼 수 있게끔 체크해주면 여기 이 여백에 요 칸에 지금 이 문항에 대한 URL이 이렇게 자동 복사해서 클립보드가 되어져서 링크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또 링크가 있고 또 뭐 있죠? QR코드도
생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스 코드도 되고요. 전자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는 부분, 아웃룩으로 연결이 되겠죠. 첫 번째 링크, 그 다음에 QR 코드, 소스 코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이 URL, 즉 이 주소를 가지고 모든 사용자들이 링크가 있는 이 URL만 가지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URL로 클립보드에서 보내주는 즉시 본인의 모바일에서 체크하고, 체크되어지는 즉시 본인의 모바일에서도 피드백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보내는 즉시 이제 이 관리자, 진행자의 이 응답의 이 부분에 이제 클라우드의 기반으로 제출하는 이 순간순간이 여기에 도형화, 셀, 엑셀로 잡혀 우리가 이 분석값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참 좋은 프로그램 아닌가요? 이 부분이 에두 오피스 365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뭐죠? 오피스 365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설문조사의 하나인 여기 폼주다 이겁니다. 폼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제가 이번 중간고사의 학습자들에게 이 폼주로 객관식 또는 주관식 단답형을 진행해 봤는데요. 한번 제가 진행한 부분 한번 볼까요? 저는 치과 보철 전공의 교수이기 때문에요. 중간고사에 자신의 학번 적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노인 구강의 틀니를 우리가 개념 정리해서 학습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무치학이라고 하는 이 구강 조직의 조건, 즉 틀니가 여기에 장착되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이렇게 기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지선다이지만 답은 몇 개를 제가 체크하게 해놨죠. 복수 답변으로 3개를 체크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해부학의 명칭 부위들, 이 부분은 주관식 단답으로 쓰게 했고요. 역시 객관식 문항이지만 답까지의 복수 답변이 하나, 둘, 셋, 4개를 요구해서 이제 찍어내는 문항이 아닌 학습의 이 지식을 생각에 끄집어내는 문제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 내서 총 주관식, 객관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요. 응답의 결과값을 보니까 총 32명이 이 폼주로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보니까 본인의 학번과 성명 32명 것이 여기에 지금 다 체크되어 있고요. 다 체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개 문항에 갔을 때 두 번째 문항에 66% 학생이 정답으로 맞췄고요. 또 세 번째 문항도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려웠나 봅니다. 역시 복수 답변을 요구하니까 학습자들이 조금 어려워하고요. 또 이렇게 정답을 체크해 보니까 또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모든 부분이 하나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식이지만 복수 답변에 의해서 생각을 끄집어내 보게끔 이렇게 모든 부분이 이제 막대 그래프 또는 원형 그래프로까지도 도형화해주는 이런 부분은 우리의 수업, 이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중간고사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학습 목표를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참으로 편리한 스마트한 세상. 이러한 온라인의 퀴즈 설문조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수자의 모습 A3 용지에 이제 인쇄해서 종이를 나눠주고 학습자들은 거기에 체크하고요. 그러나 그 이미지에는 컬러나 비디오를 올려줄 수 없는 아날로그식의 시험밖에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컬러 이미지나 또는 비디오 이 부분까지 올려주고요. 역시 복수 답변 그리고 학습자들이 시험을 푸는 즉시 오답률까지 확인하는 그리고 시험이 끝난 즉시 교수자는 이 피드백으로 수업을 그냥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석의 결과값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습자들에게 다시 보충의 수업으로 1학 이 중간고사까지의 설정했던 학습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세상은 이러한 이 상호작용에 이 클라우드 기반에 와 있습니다. 특히 인클래스에서만의 이 소통 이것도 굉장히 상호작용으로서 중요하지만 학습자와 교수자의 손에 들려있는 모바일로 이제 학습의 이 효율을 높이는 이러한 마이크로 폼즈라고 하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